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실 교수,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관련 내용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브리핑 듣고 오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이거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의 어느 단계 내지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보도 자료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단계에서도 초기 단계를 훨씬 지났다, 상당히 확산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하게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더군다나 확진자 수도 지금 700명을 넘어섰고요. 거기에 신천지 교회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가 1000명 이상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분들도 오전 자료까지만 해도 670명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접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진자도 크게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지역사회 감염의 수준이 상당히 진행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신천지 교회의 경우에 전체 확진자가 이제 75%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몰려 있는 상황을 놓고 바라보면 그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의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나라보다는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죠. 이제 명토면으로는. 근데 반면에 교통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런 교통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이 접촉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관련해서 75%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25%는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분들이 신천지하고의 접촉보다는 이분들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에 의해서 전파가 되신 분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25%의 이런 경로가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비단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또 많이 확산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지금 사망자도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망자들 중 다수가 이제 기저질환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이렇게 좀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 기저질환 중에서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또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 천식이라든지 하다못해 이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40대 분도 일단은 감기이고 고혈압이 있었는데 기관지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인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또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부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고령 기저질환 이건 뭐 변함이 없고요. 역시 어린아이들은 좀 증상이 약하고 거의 안 걸리는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감수성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특히 대구 시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게 감염돼서 넘어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저질환이냐 아니냐고 뭐 처음부터 같은 얘기였었고요. 결국은 고령자나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임신부나 이런 분들은 아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 위생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덧붙여서 우리가 면역력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면역력, 영양 부족이 되지 않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기저질환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는 기저질환도 많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고혈압 같은 거 재지도 않고요. 당뇨도 당 수치 재는 젊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금 건강을 잘 유지하게끔 지금 이럴 때 좀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망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저질환이라는 측면이
치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백 교수께 드려봤고, 근데 이게 또 비중을 보면 청도 대남병원이 절반을 넘어갑니다. 네. 사망자 수를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병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뭐 건물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에 계셨던 이 사망자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는 원내 감염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분들은 폐쇄병동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감염원이라고 그러면 그 의료진들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증상이 없었어도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지금 감염되셨거든요. 2명 빼고서는. 이 아기는 아주 낮은 숫자의 바이러스만 갖고서도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너무 발견이 늦고 확진이 늦어져서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고 또 사망하고 하는 케이스들 중에서 지금 대구 지역의 그 의료 공백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중증으로 치료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이분들이 계속 또 원래 정신병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 다른 병원으로 이전을 해갖고서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간호사들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망을 또는 중증으로 가기를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네. 지금 추가 확진자 가운데 대구가 13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19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전국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좀 우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앞으로 2주간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시민 2만 8천 명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그 초기 증상이 좀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미리 잡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다르게 경증을 보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하고의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그 감염자를 놓치는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는 감기 증상을 보이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 보건당국의 그 진단의 능력, 수적인 능력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하루에 5,000건 검사를 진행 중이고 7,500건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아까 질문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은 뭐 해외 이제 기타 의학 전문가들이나 감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어떤 이런 검사 능력이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점수를 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까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신 조금 의문이다.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이제 능력 대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과거에 이제 사례 정의에서 나온 것처럼 폐렴 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 정도는 현재의 진단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전에 이제 폐렴 증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이 아니라 기타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폐렴이 아닌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되는 조건이 이 진단검사 능력, 수적인 능력을 빨리 확충을 해야지 이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뭐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정부에서도 신속 진단법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속 진단법이라는 게 지금 연구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연구해서 연구비를 갖고서 개발한다는 건 너무 늦고요. 지금 진단회사들이 얼마든지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혹은 항체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키트들을 바로바로 신속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으면 물론 평가를 거쳐야 되겠죠. 해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대구 시민 전체가 지금 243만 명이라는데 이 중에 열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이 지금 유전자 증폭 방법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그냥 무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되지가 않는 일이고 진단 검사 여력을 넓힌다는 얘기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을 바로 평가를 해서 항체 검사라는 의미가 감염된 사람은 초기에 이 항체 검사로 빠르게 알 수 있고 지나간 사람들도 또 항체 검사로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정확도는 100%보다 떨어집니다. 네. 유전자 검사보다 떨어지지만 우리가 임신 진단 키트처럼 임신 진단 키트에 두 줄 나왔다고 100%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확진 검사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또 내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하는 건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30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리얼타임 RT-PCR이라는 것으로 하면은 물론 기계를 돌리는 시간은 2~3시간이면 되지만 예. 그 뒤에 이 평가하는 시간도 굉장히 숙련도가 다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검사기관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예, 예. 뭐 시급성이나 심각성이라는 게 분명히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일찍이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부도 지정을 했고 네. 이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려운 질문을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정기 교수께 이게 지금 확진자 수만 오늘 저희가 판단하기로 700명이 넘어선 상황이고 신천지 교회 관련된 환자 발생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아직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한 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에 와서는 100단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00단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좀 걱정이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700명 확진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신천지 그 신도들 중에서 한 예. 1200여 명이 임상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물론 예. 임상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100% 확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요. 예. 상당 숫자가 확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수쯤 합쳐도 얼추 이제 2000명 가까이 접어들고요. 예. 그 다음에 아직 소재 파악 안 된 600여 명. 이 숫자만 해도 1000명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1000명은 당연히 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단원에서 몇 명까지 나올 거다.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만약에 추가 변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는 1000명을 넘고 2000명 수준까지는 갈 거다. 근데 여기에 추가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건 또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확산 방지 전략, 봉쇄 전략을 병행하는 걸 지속하겠다라는 이 브리핑이 나온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겠네요. 그렇다면. 네,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추가 변수 말씀을 드렸는데 예. 추가 변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거든요. 아, 유학생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백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예. 물론 선생님 입장으로서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 뭐 예. 외국 학생들 뭐 구별해서 생각은 안 합니다. 다 똑같은 제자들이 있긴 한데 예. 그래서 뭐 입국 금지가 되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1순위, 0순위가 어쩌면 중국인 유학생들이고요. 예. 지금 학교에 뭐 엊그저께인가 이제 교육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이게 현재 일선 학교들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대응 인력도 없고요. 시설적인 부분도 예.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제 예. 나머지 입국 안 한 19,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입국을 한다. 그러니까 예. 지금 38,000명이 아직 입국을 안 했고 예. 아마 3월 달 초까지 19,000명 정도가 입국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 학교라는 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종교단체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면 밀집된 생활을 하거든요. 학교 자체가. 네. 예. 여기서 작은 변수가 생기게 되면 지금 또 다른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학교 내 교차 감염들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어떤 대응법과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 좀 더 하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달을 하더라도 학교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요. 유학생들 숫자도 다 다르고 거기에 시설적인 면,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기숙사에 수용을 한다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학교마다 다르고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마다 다 변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벌써 2월 중순이고 조금 있으면 물론 개강을 2주 연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해서 학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것 같이 뭐 중국 유학생들이라든지 집회 참가자라든지 이런 변수들로 인한 어떤 집단 감염 그리고 추가 감염 가능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또 문제가 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환자 발생이 심상치가 않은 게 지금 울산에서도 2명 정도가 확진이 됐는데 이들도 신천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 이어서 울산에서도 또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전국에 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경북 지역이 제일 많이 퍼져 있죠. 신천지 그 교인들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은 이미 노출이 됐고요. 그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감염을 시켰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전파자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또 이런 집단 발병이 나온다면은 너무 큰 일이 되겠죠.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염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원내에서 지금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한 명이 처음에 발생했는데 환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백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병원 원내 감염만 안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죠. 실제로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는 감염원을 모르는 그 환자들이 자꾸 나오는 특히 31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9번, 30번 서울에서 나온 환자들은 종로구요. 네, 종로구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감염원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감염된 건 알고 있지만 그런 환자들이 지금 전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해외 유입은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저 부분도 지금 없다고 그러기보다는 유입됐는데 지금 우리가 못 찾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정할 수가 없는 부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도 지금 거의 만연돼 있는 상태로 보여요. 우리 전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걸 이겨나가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1년 전 신종플루 이후 처음으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뭐 앞으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또 경계가 향상된 만큼 좀 더 체계적인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질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심각 단계로 가기 전에도 경계 단계에서 뭐 심각 수준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다부처 또는 범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심각 단계로 들어온 이상 총리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 범부처 협의가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가장 시급한 건 일단 보건 인력 확보입니다. 현재 보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격리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물론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크게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적절한 어떤 시설을 찾고 또는 병원을 찾고 해서 빨리 이런 뭐 인적 또는 뭐 시설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보고요. 그리고 방역 대책도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봉쇄 정책, 그러니까 세밀하게 어떤 경로 추적을 하는 단계보다는 거시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그래서 어떤 치사율을 줄이거나 뭐 2차적인 전파를 빨리 차단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인력 확보, 시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확보, 그리고 방역 대책을 거시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듣고요. 두 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